안녕하세요. 72살 박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늘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혈관 건강에 좋다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인터넷에서 마늘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글을 보고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마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 깨달음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수술대 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의 그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58살 때였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장병이니 뇌졸중이니 하는 무서운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내 순자 씨와 아들 민수, 손녀 서연이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과 당뇨약은 기본이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건강에 좋다는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늘에 대한 글을 보게 됐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전 생성을 방지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먹어온 자연식품이라니 이보다 완벽한 건강식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생마늘 23쪽씩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에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며느리 현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라서 그런지 과학적인 근거를 중시하는 편인데 마늘의 효능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인데 뭐가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실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식품들도 많이 먹었어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집 한쪽 벽이 온통 건강식품으로 가득했죠. 아내는 약국이 따로 없다고 핀잔을 주곤 했어요. 하지만 정작 의사가 처방해준 약보다는 이런 건강식품들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건강 비법이라는 식으로 포장된 정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면 마치 제가 엄청난 건강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보내던 중이었어요. 60살이 넘어서부터 가끔씩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특히 그랬죠. 하지만 저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들고 해서 체력이 떨어진 거겠거니 했죠. 그런 증상들이 점점 잦아지고 심해졌지만 마늘을 비롯한 건강식품들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마늘을 더 많이 먹으면 혈관이 더 깨끗해져서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숨을 쉬기도 어렵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아내가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주요 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죠. 스텐트 시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에 관련된 수술이라니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수술 전날 입원을 했어요.
간호사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처방받은 혈압약과 당뇨약은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건강식품들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갔어요.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음식이잖아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자연식품인데 오히려 수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마늘을 먹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제 고집을 꺾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수술 전날부터 마늘 냄새라도 나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저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수술이 더 잘 될 거라고 우겼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별다른 걱정은 안 했어요. 의료진들이 워낙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스텐트 시술은 요즘 흔히 하는 시술이라고 안심시켜 주셨거든요. 국소 마취를 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더 안심이 됐죠. 시술이 시작됐어요. 손목 동맥을 통해 가는 관을 넣고 심장까지 올려보내는 과정이었어요. 모니터를 통해 제 혈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신기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관을 넣은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수술할 때 출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지혈을 위해 압박을 가하고 약물도 투여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누워있는 침대 주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분들과 뭔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점점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졌어요. 의료진들이 수혈을 준비하고 추가 약물을 투여했어요. 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아들, 손녀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이나 건강식품이 있는지, 특별히 먹고 있는 음식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때서야 마늘 이야기를 꺼냈어요. 매일 생마늘을 23쪽씩 먹고 있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마늘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먹던 마늘이 오히려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마늘의 항혈소판 효과라는 게 바로 출혈을 멈추지 않게 하는 작용이었던 거죠. 평소에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술할 때는 지혈을 방해하는 독이 되는 거였어요. 다행히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래 30분 정도 걸릴 시술이 2시간 넘게 걸렸죠.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고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건강에 좋다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걸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마늘뿐만 아니라 은행잎 추출물, 생선기름, 비타민이 등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먹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게 더 미안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죠. 인터넷 정보나 민간요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아내와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특히 아내한테는 그동안 자꾸 마늘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고 사과했어요. 며느리 현정이도 와서 교사답게 조곤조곤 설명해 줬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퇴원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던 건강식품들을 다 정리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만 정확히 복용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그동안 먹던 건강식품들을 안 먹으니까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기 검진을 받아보니 오히려 수치들이 더 좋아졌어요. 처방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거죠. 주변 지인들 중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특히 수술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꼭 의료진과 상의하라고 당부했죠. 어떤 분은 수술 전에 면역력 강화한다고 각종 건강식품을 더 많이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렸어요.
좋은 의도지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의사와 상의하기로 하셨어요. 지금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드려요. 선생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세요. 영양사 선생님과도 상담을 받았어요. 심장질환 환자에게 좋은 식단에 대해 배웠죠. 마늘도 완전히 끊은 건 아니에요.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서 먹는 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생마늘을 매일 많이 먹는 건 피하라고 하셨죠. 특히 수술이나 시술 전 일주일간은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모든 건강 정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요.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비법들을 보면 과연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먼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궁금하면 바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수술 전에 체력 보강한다고 각종 한약재를 다려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좋은 의도지만 수술 전에는 의료진과 꼭 상의해야 한다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한약재는 자연 약재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마늘도 자연식품이었는데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고민하시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문의해 보신 후에 수술 전까지는 중단하기로 하셨어요. 아들 민수도 이제는 부모님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못 오지만 전화로라도 복용하는 약물이나 건강 상태를 체크해줘요. 며느리 현정이는 교사답게 정확한 의학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고요. 손녀 서연이도 할아버지가 무사히 수술을 마친 걸 정말 다행이라고 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가 가끔 인터넷에서 본 건강 정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기 검진이에요. 3개월마다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받고 6개월마다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아요. 수치가 좋게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운동도 의사 선생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 3회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단 관리도 영양사 선생님 조언에 따라 하고 있어요.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먹고 견과류도 적당량만 섭취하고 있어요. 약물 복용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빼먹지 않고 먹어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누어 담아서 깜빡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죠. 아내도 저보다 더 신경 써서 챙겨줘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건강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서로 어떤 병원에 다니는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정보를 공유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추천하거나 따라하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는 동창회에서 건강식품 판매하는 후배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혈관에 좋다는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구입했을 텐데 이제는 의사와 상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아요. 그 후배한테도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건강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해야 한다고요. 특히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체크해야 한다고 했죠. 요즘은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도 다르게 봐요. 예전에는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라했는데 이제는 의사와 상의하세요라는 멘트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방송에서 소개하는 내용도 의사에게 물어본 후에 결정해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건강 정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경험담이나 추천은 참고만 하고 실제로는 의료진의 조언을 구해요. 같은 병을 앓는 환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뭐든 빨리 효과를 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건강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꾸준히 의사 지시를 따르고 규칙적으로 검진받고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더라고요. 젊은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각종 건강식품을 많이 드신다면 한 번쯤 의사와 상의해 보시라고 권해보세요. 특히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더욱 중요해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올바른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겪은 위험한 경험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늘이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요리해서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과하게 먹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마늘뿐만 아니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비타민이, 인삼, 홍삼 등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술 전 일주일 정도는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게 안전해요. 의료진들도 환자가 솔직하게 말해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음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안전한 수술을 위한 첫 걸음이에요. 저는 이제 72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내려고 해요.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건 그게 제 목표예요.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고 처방받은 약도 정확히 복용하고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건강에 좋다는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모든 것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내 몸 상태에 맞는 것, 의사가 권하는 것을 선별해서 하는 게 현명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의 관심과 의료진의 도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환자 본인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조해야 하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모두 함께 지혜롭게 준비해요. 감사합니다.